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볍게 연애, 결혼 이야기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같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집에 지금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방구석 전문가, 방구석 찐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성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연인이나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매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퐁퐁남이나 마통론 영상에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존중과 매력 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법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원하시지만 연애를 못하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이제 방구석 전문가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그냥 억지로 유지하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좀 서로 사랑을 받는 남자친구나 남편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이제 특징이나 개인적인 경험, 사고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남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겸손, 자신감, 여유고요. 피해야 되는 거 두 개는 허세와 찌질이에요. 이걸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적어도 초반보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애 초반이나 결혼 초반에 선물 공세를 하거나 뭐 자신을 꾸미거나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은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결혼을 진짜 간절하게 원하면 어떻게든 일단 결혼에 골인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99%는 실패합니다.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막 선물이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연애나 결혼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배우자나 연인에게 평생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찐따죠. 초반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단계, 그리고 선물 공세를 초반부터 한다거나 이런 단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자를 왕처럼 모시는 찐따의 모습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원나잇 같은 것만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불을 과시하고 이런 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 관계를 추구할 때는 이게 아주 최악의 방법이 돼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여자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팬인 남자와 같은 비슷한 스탠스가 돼버려요. 계속해서 유지해 주어야 그나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인간을 만날 때 처음에 기대값이나 처음에 수치를 높여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실망을 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선물 자체가 나쁜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예전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선물을 사랑의 증표로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초반에 과도하게 선물을 하거나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신의 매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안 달라있는 모습이나 완전히 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자신감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유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매력적인 남자에서는 한 단계 내려오게 돼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역사에서 조선하고 명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에서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데, 명은 조선의 제후국으로 책봉을 하고 이제 조선은 명의 사대를 하죠. 이런 스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막 바치거나 내가 좋게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조선이 돼버린 거고, 여자가 명나라가 돼버린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경이라는 부분인데, 여사친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많이 나오는 이상형 중에 하나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배울 게 있는 사람,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자에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소위 말하는 풍풍남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막 선물 공세를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여자분들이면 오히려 이걸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여자라면 장기적 관계로 끌고 갈 만한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요약을 하자면 초반의 모습을 과도하게 꾸미면 이 모습 자체를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유지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서 매력적인 모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 봤던 모습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을 보거나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유튜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서는 내가 처음에 어떤 채널을 하는데 어떤 영상이 확 뜨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만 뜨고 그 이후에 구독자가 안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영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엄청 쏟아붓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소설 작가들이나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히트 원더식으로 한 작품만 뜨고 사장되는 그런 작가들이 꽤 있는데 이게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첫 작품이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서 기대를 하겠죠, 작가한테. 근데 그 작가가 두 번째 작품을 냈는데 첫 작품에 비해서는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100개 이하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의 사람이면은 100개 영상을 넘어가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기본적인 능력치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고민, 공부, 그리고 사색, 연구 이런 게 없이는 점점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사실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 썼던 전략은 뭐였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낮춰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내인데 아내 될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하면은 오히려 가정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 너에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바빠서 야근도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막 계속 많이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미리 언지를 하고 가정 생활을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가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내가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기준치를 낮춰놨기 때문인데 초반에 어떤 상황이든 기준치를 높여놓으면은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어렵고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안달난 모습처럼 느껴지고 이게 비언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유나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지는 거죠.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된다는 게 초반에 세팅값도 낮춰놔야 되지만 동시에 또 남자도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꼰대라고 생각하는 그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에서의 본질이 뭐냐면 수양과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과 성장을 의무화한 게 이제 사실은 유교에서의 사고관이에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이런 모습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남자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매력적으로 유지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하되 귀여워해라 라는 뜻인데 진국인 남자 특징에서도 칭찬과 감사를 진국인 남자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제 아내가 귀여운 강아지 같이 보여요. 기아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귀엽게 느껴지고 뭔가 케어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제 아내는 스스로 일도 잘하고 지혜도 있는 여자고 똑부러져요. 근데 저에게는 귀여운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귀여움을 느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은 나보다 압도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뭔가 나보다 뭐 몸이 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위압감을 느끼죠. 이거는 보통 어른이 아이를 보거나 작은 동물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물론 간혹 이제 자신이 뭐 우위에 있으면서 남자에게 뭐 갑질을 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의 여자분들이면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큰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은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벌레 같은 건데 여자친구분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 중에 벌레 무서워하는 여자친구나 아내분들 있을 거예요. 이때 먼저 찾는 게 대부분 남자친구나 남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무서운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스탠스, 보호해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애정
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귀엽다는 스탠스로 행동을 하면은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딸을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칭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칭찬이 그냥 칭찬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부하 직원이 아첨이나 아부 모드처럼 하는 그 칭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최악이고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칭찬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좀 더 매력적으로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감만 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건데, 제가 이제 간혹 공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이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에서는 이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되게 역설을 해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공감을 중요시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고민이나 사색 그리고 오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까지 이해를 해야 가능한 거고,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공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뭘까? 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공감을 잘못하면 오히려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는 피해자로서의 스탠스를 취하게 돼서 피해의식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거를 지나가던 누가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갑자기 모든 게 억울하고 피해자처럼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남자친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공감만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떤 사람은 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은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돼 있고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남자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관계는 평소의 삶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힘듦에 대해서 공감하는 관계보다는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서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관계가 훨씬 건강한 관계죠.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주체적 행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지 가능한 거고요. 공감을 할 때 보통 요구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 계속 공감을 해주면 아픔에 대한 피해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공감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응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유라든지 진취성 같은 걸 보여주는 자질 자체는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 여자를 귀여워하고 고맙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피해의식을 방지하고 오히려 공감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나 아내는 안정감을 얻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 경험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자는 관계의 동물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말하는 관계라는 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 지인들 관계 또는 인스타그램 등의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예요. 제가 명품백 프로포즈를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근데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자분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 하날백이나 시그니엘 프로포즈를 인스타에 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인정이 남자인가요? 아니죠. 바로 주변의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상영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영혼을 원하는 경우에 경제적 안정도 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그 자신의 주변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훨씬 커요. 남자의 명품 선물이라는 걸 분석을 하자면 명품 자체의 가치도 있죠. 그리고 명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방점을 둬야 되는 거는 본인이 그런 명품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데에 더 방점이 있다. 결국에 이걸 선물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리 내면에는 어떤 거냐면 결국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의해서 인정받고 좌우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남녀차별적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진실인 게 뭐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배우자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는 본인이 뛰어나고 상향혼을 추구하는 경우가 남자보단 많은 편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 사회적 평가가 내가 만나는 남자 또는 남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명품 등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보통은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주로 이쪽 류를
부부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남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류에 속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아내에게 명품 선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로 받는 쪽에 가까웠는데, 제가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선물을 못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실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서로 사색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색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또 막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여자분들은 내 남자가 명품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명품인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다. 내 남편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여자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명품 가지고 타인과 그렇게 비교를 안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는 데다가 만약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자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품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설명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여자분이 진짜 남자한테 빠지면 명품을 밝히는 경우는 좀 많이 못 봐가지고 그런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좋은 연애나 결혼 관계라는 거는 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사실은 오랫동안 사랑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사회적 지위나 돈만 많으면 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내 남자는 어디에 내놔도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 그리고 어떤 내면이나 정신의 깊이가 있어. 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남자를 오랫동안 사랑하고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두가 무슨 정신적 내면의 깊이를 추구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는 꿀리는 사람이 아니기를 여자분들은 내심 바라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이나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성을 만나는 게 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남의 의미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남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내를 이 부분에 있어서 충족시켜주는 게 오랫동안 매력적인 남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남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더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여자분에게 오랫동안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다. 그 매력 어필을 통해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풍남이나 마통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덧붙이는 게, 그렇다고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진 마라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마통론이나 풍풍남에서 말씀드리듯이 처음부터 선별 기준에서 벗어난 여자분들을 만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여자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풍풍남이나 이런 부분도 상호 관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대부분의 남자가 풍풍남을 만드는 전략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고, 그걸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상대방을 나에게 훨씬 더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만들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는 상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진행되는 관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이제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찌질과 허세고요.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고 여유로워야 된다.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크리스마스여서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혹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성을 만나고 싶은 남자분들이 있으면은 부디 연애나 결혼에 꼭 성공하셔서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